담보를 확보해 두었다고 해서 상대방에 뭐 이번 달까지 주겠다, 다음 달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여러 말들을 모두 들어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 때 만약 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유불리한 점이 있을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빚이 많은데 소송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빚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동시에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소송이 걸려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려 놨을 가능성, 즉 사행위라고 하죠.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소송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권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큰 무리 없이 승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돈을 현실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서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개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빚이 많은 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이제 거의 한도까지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은 설령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문 경우에는 내가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근저당권 우선순위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조금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들이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순위가 뒤처지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우선 채권 변제를 받고, 그 남은 것을 후순위자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 내가 1번으로 이제 근저당권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은 권리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의 임차인들의 우선 변제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한 날짜 혹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세금의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선순위자라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세금도 체납하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담보를 확보해 두었다고 해서 상대방에 뭐 이번 달까지 주겠다, 다음 달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여러 말들을 모두 들어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다른 채권자들이 이런 이행에 착수하고 소송에 나섬에 따라서 나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등기부 등의 자료를 수시로 좀 업데이트를 하시고, 소송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집행권원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빚이 많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